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가족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에 이르기까지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가족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는 세법상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닌데요. 주주 구성과 임원이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실무상의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 등과 같은 가족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자녀 등에게 증여세 없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자금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대여 시 가족법인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가족 간에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직접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인데요. 부모와 자녀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방법입니다. 금전대책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이체하고 받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돈을 무상 또는 낮은 금리로 빌리는 경우 그 이자가 세법상 정한 이자, 즉 연 4.6%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 금액으로 모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달되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를 가정하면 2억 원의 세법상 이자율 4.6%를 곱한 920만 원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3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세법상 이자가 3억 원에 4.6%를 곱한 1,380만 원으로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넘게 되기 때문에 1,38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모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과거 10년간 받은 재산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 법정이자 4.6%를 기준으로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는 차입금은 약 2억 1,700만 원이 되고요. 이 금액 이하로 자금을 빌리게 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이자를 1에서 2% 정도 정해놓고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계약된 이자를 받게 된다면 법정이자인 4.6%와 계약서상 이자의 차이 금액이 세법상 과세기준 금액인 1,000만 원 이상이 되려면 대여금의 크기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대 개인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족법인을 활용할 경우 자금 대여 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증여세 문제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 2명이 각각 주주로 있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아들 60%, 작은아들 40%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주주로 있는 부동산 임대법인에 1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를 하는 경우 그 지배주주 등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의 지배주주는 두 형제가 되고 아버지는 두 형제와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형제가 주주인 법인은 세법에서 말하는 특정법인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법인에 1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면 결국 법정이자인 4.6%에 미달하는 이자 금액을 두 아들이 각각 지분율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큰아들이 받는 이익은 10억 원에 4.6%를 곱한 금액에 지분율 60%를 곱한 2,760만 원, 작은아들의 이익은 10억 원에 법정이자율인 4.6%를 곱하고 여기에 지분율 40%를 곱한 1,84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익이 있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별로 해당 거래로부터 받은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받은 이익이 1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세금 없이 무상으로 빌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분율이 큰 큰아들을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가 법인에 최대 36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받은 이익이 1억 원에 미달이 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큰아들의 이익은 대여금 36억 원에 법정이자율 4.6%를 곱하고 지분율 60%를 곱한 9,936만 원이 되고요. 작은아들의 이익은 36억 원에 법정이자율 4.6%를 곱하고 지분율 40%를 곱한 6,624만 원이 됩니다. 만약 큰아들이 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상증여에 따른 이익 1억 원을 넘지 않는 아버지의 최대 무상자금 대여금액은 21억 7천만 원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무상자금 대여를 하는 경우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자금 대여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는 이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차감하게 되면 거래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만약 법인세가 차감되는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25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거래이익이 1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가족법인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는 거의 10배 이상 유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법인을 통해 두 아들에게 간접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두 아들에게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아버지에게는 세법상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적용이 돼서 법정이자인 4.6%와 무상 또는 낮은 이자 금액과의 차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모아 법인세가 부과되는데요. 즉, 두 아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아버지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법정이자율과의 차이만큼 법인의 소득으로 모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세법상 규제가 없는데요. 사업소득과 달리 개인이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세 없는 자금 대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회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앞서 반드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신 후 설명드린 내용 적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